죽더라도 한 말이나 한마디 하고 죽읍시다. 아니 도대체 백성이 없는 나라가 뭘 필요가 있는겨? 예. 그 장군 신원면 대현리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데. 이게 뭐야? 시체입니다. 유골만 남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었고 상당한 많은 숫자다 하는 것만 느낄 수 있었죠. 뭐 한 300 정도의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들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까마귀떼가 수백 마리에서 거기에 운집하여 있었어요. 까마귀떼.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화장을 해서 그냥 덮지도 않고 그냥 노출시켜놨기 때문에 까마귀떼가 그냥 모이게 있는 것을 봤어요. 바로 그곳 거창군 신원면 대연리.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곳은 그저 평범한 산간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지야 일어나서 고구마 좀 먹어라. 아이고, 아이고, 만두가 다 컸네. 응? 만두 좀 많이 먹어라. 어? 응? 이 동네가 집 곱고 좋아요. 좋은데 가만히 있다가 하면 일이 좋은데 무엇이 그 사가이 그리 있다고 안 그랬어. 쫓겨도 여는 고봤어. 참 좋았어. 그런 이제 군인이 온난 말 듣고 뭐 환호라도 하고 술도 있는 기고 국이라도 끼려가지고 이제 대접을 할 기라고 그런 뭐 불살로였고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 집집이 들어와가지고 피난시켜 줄 테니까 빨리 나가자고. 뭐 그만 뭐 그때부터 그만 총소리는 막 저 공중에서 나는 거 어디서 나는 거만 막 총소리는 나고 뭐 불 다 싸지르고 인기는 자운동하고 총소리는 뭐 콩콩 소리를 하고 막 여기 딱 몰살하려고 그래 들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참을 애비한 사람 다 죽었어. 정부 각 기관 사이에 조심스럽게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건. 그것이 표면화된 것은 거창 출신 신중목 의원이 국회에서 사실을 폭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오늘 전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민을 지키라는 대한민국 군인이 그 국민을, 그 양민을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월 10일과 11일에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많은 주민을 학살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무려 680명의 주민들이 국군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공보처를 통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군대는 공비협력자 187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형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성모 국방장관, 조병옥 내무장관을 해임하는 한편
김준현 법무장관의 사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날은 4월 24일. 장관의 해임을 권고한 날도 4월 24일. 같은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거창 사건이 오늘날까지 문제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담화는 군의 행위를 옹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관의 해임은 분명히 그 사건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 상반되는 두 가지 시각은 수십 년까지나 우리 내부에서 함께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살해 행위는 과연 타당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책임을 물어야 할 만큼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점을 가려주는 것이야말로 법정의 역할일 것입니다. 여론의 압력에 밀려 이 사건은 결국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피고는 11사단 구연대장 오익경, 3대 대장 한동석, 3대대 정보장교 이종대. 이 사건의 요체는 이들이 군인으로서 작전 명령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는 데서 있습니다. 육군 장교의 양식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명령을 내린 사단 지휘부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대대장인 한동석 소령은 오직 상급 지휘관의 명령에 충실하게 복종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무죄입니다. 나는 분명히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주민은 처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분대장 이상에게는 직결 처분권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하도 총살시킬 수 있는데 영공 주민을 총살한 것을 불법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단사령부 작전 명령에 분명히 적성 주민은 처단하라고 했습니다. 명령을 따른 것도 죄가 됩니까? 아니,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용공 주민이란 말입니까? 저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명령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작전 지역 내 주민을 처단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사단본부에서 하달된 작전명령, 그것은 사단장 최덕신이 내놓은 이른바 견벽 청야 작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꼭 지켜야 할 전략 거점은 벽을 쌓듯이 확보하되 부득이 적에게 내놓게 되는 지역은 인력과 물자를 이동하고 건물을 파괴하여 적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로가 끊긴 인민군 잔류부대들이 산으로 숨어들면서 당시 태백산과 지리산 일대는 이들 공비의 세력 근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국군의 주력이 미치지 못하는 산간 오지 마을은 이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국군에게는 후방을 교란하는 이들의 존재가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11사단은 바로 그 공비들의 토벌을 목적으로 편성된 사단이었고 견벽 청야 작전도 그들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11사단의) 작전 지역이었던 거창, 산청 일대, 첩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일대는 그 입지상 공비들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신원면 부근은 산속의 고도와도 같아서 우리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마을이 많았습니다. 2월 초까지 이 지역은 미수복 지구였습니다. 전부 날만 새면은 부지게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고요. 땅이나 패파고 막 그때기는 몰라요. 뭐 아무 인민군이 뭐 공산주의가 무엇인고 민주주의가 무엇인고 그 몰라요. 뭐 알아요 뭐 하지요. 모른다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산골 대도 보니까 인민군이 이제 대로는 못 가고 소로는 이제 그리 많이 가고 우리가 그 사람들 신발을 많이 했어. 뭐 신발을 말하면 죽겠는데 모자요. 당시 구연대 각 대대에서 받은 작전 명령은
산청 공격이었습니다. 1대대는 함양에서 산청으로, 2대대는 순천에서 산청으로, 3대대는 거창에서 출발, 신원면에 준동하는 400 내지 500명 되는 공비를 소탕하고 산청을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3대대는 미 수복주구인 신원면에 준동하는 400 내지 500명으로 추정되는 공비를 소탕하고 산청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대 작전 명령 부록에는 첫째,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주민은 전원 총살하라. 둘째, 공비의 근거지가 되는 가옥은 누구를 막론하고 작전 지역 내 전원을 총살하는 작전 명령 부록. 그것은 놀랍게도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취재팀은 그 사실을 확인해 줄 한 사람을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과라는 것이 말입니다. 뭐 누구를 막론하고 몇 명 사살했다 하면은 그 정과로 생각하는데 그게 내는 큰 잘못이라 보거든요. 양민은 살아있으면 오히려 처벌을 해야 될 텐데 무조건 사살한 숫자만 가지고서 공로를 세우다 보니까 그런 발상까지 하느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사고방식 가지는 지휘관들은 엄히 다스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내용은 우선 그 사살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무장을 하지 않는 그 일반 시민을 살해하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우선 거기에 결국은 그 너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나머지 명령을 상세히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우선 그 도저히 부당한 명령이다, 있을 수도 없는 명령이다 해서 항의하려고 결국은 연대와 사단에 연락하다가 결국 시간을 다 보내기로 말았지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서 아침에 출동 직전에 중대장들을 집합시키고서 지금 이 명령이 도저히 부당하고 하니까 절대로 이걸 듣지 말고 대대장이 다시 명령을 하달한다. 무장을 해서 항거하지 않는 한 말이지 절대 사살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출동시켰습니다. 3대대가 신원면에 진주한 것은 군 측의 증언으로는 2월 8일, 주민 측의 증언으로는 2월 5일, 설날 전날이었습니다. 일단 아있나 네가 먼저 열을 떠나가 정회숙댁으로 피하그래. 우리 그치 나이 먹은 사람들을 막 어째 견디도 안 견디겠나. 부탁하거라, 부탁. 아버지요, 정월 초하루부터 집을 비워서 되겠습니까? 설이라도 쉬고 만 내일 떠날랍니다. 뭐를 가노? 부탁 안 가고? 부탁! 부탁!
군 작전이 마치고 거서가면 들어오라고 집에 있으면 우리가 집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 자꾸 날라가라 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까지 못 보고 소문만 듣고 그 뒤에 이제 와보니까 집 싹 다 타버렸죠. 가족 전부 다 죽여버렸죠. 탄내 하나 남았다고. 그래서 참 내가 그 산청 가서 살 때는 내 옆에 한숨을 쉬어서 그 점내미 김경열 씨라고 그 어른들 방에 사랑받았지 않는데 그 어른들이 잠을 못 잤어요. 몇 달 동안 토박 울고 한숨 쉬고 지금도 그 일 생각하면 제대로 눈물이 납니다. 군 측 증언으로는 2월 9일, 주민 측 증언으로는 2월 7일, 그날 밤. 한동석 소령은 후일 공비들의 이 지서기습이 거창 학살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뭐야 임마, 너는 왜 내 명령대로 제대로 따르지 않는 거야? 적성 지역은 모조리 청소를 하라고 했잖아. 너 같은 놈이 대대장을 하니까 부하가 죽는단 말이야. 빨리 돌아가. 가서 무조건 다 작전 명령대로 하라고. 알았어? 네, 알았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한동석 소령이 신원면 지소로 돌아왔을 때 그가 본 것은 160명의 몰살된 시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말은 또 다릅니다. 그 당시 죽은 숫자로 그랬는데 현재는 내가 본 시체가 6구라요. 어떻게 보셨어요, 시체? 예? 내가 2월 11일 날 정대 들어온 게 지게에다가 시체로 가마떼기에다가 싸갖고 묶어갖고 방간 놓은 게 6개라. 경찰은 전투대 전부 다 해가지고 160명이 없었습니다. 그 일부 그 군인 따라 안내하러 가는 병, 척구병 다 따라가 버리고 남은 병이 불과 그 한 7, 80명 뭐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경찰, 군인, 의경 전부 다 해펴서 그래서 그 160명이라는 병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동석 소령은 10일 밤 공비와 공비 협력자인 주민들 수백 명이 다시 그들을 공격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원면 인근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항지서를 섞여갖고 그놈들은 문자로는 주무었다 큰겨. 주무었다 해. 주무었다 하면은 지금 몇백 명이 가서 저리 하는 거 우리가 그리 이기지만 천만에요. 그 뭐 7, 8명도 갈 수도 있고 20명 안 될게요. 안 돼요. 근데 작전이 어찌되냐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지서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여기 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공포로 쏴버려. 저 죽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경찰이나 여기에만 총을 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집중하고 있는 여기 와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 죽은 게 끼어. 나는 그래 알고 있어요. 신원면에 다시 들어간 3대들은 야간 전투 후 2월 11일 낮에 추격전을 전개하여 많은 공비와 입산할 주민을 생포했습니다. 공비와 분리된 450여 명의 주민은 학교에 수용을 하고 현지 사정에 밝은 사찰경사 3명과 정보장교로 하여금 심사케 했습니다. 이 중 군경 가족과 노인, 유아를 제외하고 직접 무기를 갖고 아군에게 대항한 자와
적에게 정보를 주거나 식량을 준 자, 그리고 과거부터 사상이 불온한 자 187명을 색출해서 처형한 것입니다. 2월 5일부터 일주일간 이 기간 동안 3대대 행적에 대해서 군 측과 주민 측은 매우 다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처음 들어온 날, 그리고 지서가 피습당한 날이 모두 다릅니다. 일치하는 것은 박산골에서 집단 사살이 있었던 2월 11일 하루뿐입니다. 군 측의 주장으로는 지서 습격 소식을 듣고 돌아온 3대대가 10일 밤 공비들의 재기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 끝에 추적하여 생포한 공비와 주민들 중에서 187명을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이들하면 보시다시피 3대대는 일련의 전투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집단 사살은 전투 행위였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재기습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9일 3대대가 돌아오면서 학살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증언대로라면 그것은 전투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을 따르면 집단 학살은 2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곳 청현부락, 마을은 모두 불태워지고 불황민 전원이 사살됐습니다. 불타는 집을 뒤로하고 끌려나온 사람들은 이편 산비탈에 모여 기관 포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숫자가 76명, 생존자는 단 3명이었습니다. 뽕밭이 바다가 되는 세월에도 그 죽음은 잊지 말자 하여 훗날 사람들이 세워둔 막돌 하나가 지금은 거기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겹겹이 내 위에 쌓여 있으니까 나올 수가 있어야지. 무거워서. 그래서 이제 나는 못 나와서도 죽을 뻔했어. 거기서. 이 시체가 내 위에 덮여가지고. 그 어째 그냥 발버둥을 치다가 보니까 한참 시간이 그렇게 한참이 되지. 되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이 헐떡 저쪽으로 나뒤비지더라고. 이게 아마 덜 죽었는 건지 죽으면서 그때 이제 무게를 좀 덜어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찌했다 하는 게 내가 빠져나오게 됐다고. 그 이제 시체 속에서. 그래서 용을 치다 보니까 힘이 좀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가다 이제 맥이 풀리니까 죽은 사람은 깔고 앉았을 밖에. 깔고 앉아서 이제 나도 숨을 좀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숨을 돌리고 일어서도 쳐다보니까 이 바닥에 눈이 하얗게 깔려 있는데 그야말로 맞다는 참 저게 김장배추 고춧가루 칠해가지고 눈에 뿌려놓은 것처럼 얘가 이 바닥이 그래 됐다고. 막 피천두에 돼가지고. 그래 이제 나는 어린 생각에 그때는 이제 더 춥지도 않고 맨발인데 발도 안 시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없고 하간에. 어머니는 요 기관총이 요 있는데 바로 요 앞에 요게 딱 있어가지고 가서 그래도 얼굴을 들어보니까 얼굴 반쪽이 없어졌어요. 얼굴 반쪽이 날아가고 없어 그만. 그리고 내 바로 위에 형 13달 먹은 그 해피는 요 맨 앞에 기관총 바지 요 서 있더라고. 이 온 몸이 벌집이 됐다고. 벌집이. (3대대의) 전과에 포함되었을 76명. 시신을 태우지는 않아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몰래 핏줄에 시신을 거두어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살 현장 주변은 그대로 그들의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무덤이 남아 있는 탓에 이들의 죽음은 오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빨리 앉아! 빨리 가! 빨리! 오라. 야! 빨리 나오라는데 이제 나오는 거야. 국군 아저씨요, 제발 좀 봐주이소. 보시다시피 예편내가 얼라를 베가지고 좀 봐주이소. 고맙습니다. 자, 붙들고 오라. 아유.
일어났냐? 어디 아프가? 빨리 가란 말이야. 일어나. 빨리 일어서 가. 일어나 빨리. 빨리 가. 빨리 가란 말이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와. 여기 군인이나 경찰 가족 있으면 저 옆으로 나가시오. 빨리 군인이나 경찰 가족. 이요, 우리 아들한테서 온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인이라요. 나가시오. 아이 대장님이요, 죽어도요, 말 한마디만 하고 죽읍시다. 도대체 백성 없는 나라가 뭘 필요가 있는겨? 여기는 군인들이 기관적으로 딱 장치해놓고 그때 들어갈 때 보니까 기관도 딱 장치해놓은 거 보니까 이거 여기서 쏴는 기거나 생각이 퍼뜩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애가 날 검어지고 발발 떠는 차로 보이게 이거 시간 문제 이거 가면 군인이다. 시간만 흐르면 이것도 군인인데 구겨가지고 손들어야 이거 손들지 않습니까? 그래 빨리 나오라 이래야 돼. 나온 도중에 이어서 기관적으로 약 쏴버리잖아. 그래서 싹 죽어버리잖아. 몇 명이나 있었어요? 여기 그 명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휘발로 딱 쳐버리지. 나무에 저다 놓고 휘발 쳐버리더라고. 휘발 쳐버리니까 불이 확 떼버리잖아. 그래 떼겨놓고 올라간 이 나머지 불과 한 사람 몇 명 나왔어요. 나와서 핵교를 가라 이거야. 알갱이 편손들아. 부르댕이 편손들아. 너 말이야. 애과 불러봐. 동해물과 백두산.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야? 니승만이요. 니승만이 뭐야? 이놈아, 네 친구야? 불경스럽게. 니승만 대통령 각하님이라고 해야지. 면장님요, 우리가 빨개입니까? 말 좀 해주이소.
그렇게 고함을 질러요? 군인 아저씨요, 마누라가 얼라를 놀랐고 합니다. 제발 좀 봐주이소. 짐승도 새끼를 낳을 땐 몸을 가리는데 사람이 이 지경이니 따신방이 아니래도 어디 이래 사람 많은 데서 얼라를 놓을 수 없다 아닙니까? 좀 봐주이소. 따라와봐요. 만주야, 일로 와. 동생 데리고 이제 온다. 저 잠깐 와. 당신들은 애기 덕분에 살았으니 그리 알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꼼짝 말고 여기 있어야 해요. 밖으로 나가면요 죽어요.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앞에 빨리 앞으로 가고. 자 저기 가고 앞에 빨리 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자 앞에 빨리 가. 빨리 가. 그래가 이제 엎드려가 있는데 그 이제 밑에 사병들은 총을 쏴라 이거라. 쏴라 이거라 총을 안 쏴대요. 못 쏴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응? 이걸 못 쏴. 그래서 자기 뺏어가지고 막 총 갈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밑에 쫄비 안 좋아서 되나. 그래가지고 막 신현덕 씨, 박산골에서 9.4일생으로 살아난 한 사람. 군인들은 시신들의 뒷수습을 하기 위해 그와 두 사람을 더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아예 고향을 떴다고 합니다. 묵은 거 그놈을 막 안고 주워오더라고. 어디 뭐에 쫙 깔아놓고 막 불을 지르더라고요. 불 지르는데 옷 이런 것도 잘 타지만은 한복 그거는요. 한복 그거는 안에 속에 소음에 불 붙어 놓으면요. 그래 놓고 그때다 총을 쏴는데요. 이 불티가 꺼지니까 불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 막 사람 탄 지리면 막 골자가 막 쭉쭉 내려오더라고요. 질이 막 내려오는 게 그게 막 지름 들어오는 거기에 불이 붙으니까 끓임이 막 올라가면서 막 전신 불이래 불. 끔찍한 일을 내가 그가 졌기 때문에 나는 막 아주 나 그 꼴 나 보기 싫도 그는 그 곳에 나 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나는요 이런 인터뷰를 하시러 오시는 거는 우리 그게 죄 없이 참 무지하게 죽은 사람 위해서는 내가 한번 좋지 말을
그때 신원에서 수백 명의 목숨과 맞받고 태어난 문홍한 씨의 아들은 지금 42살의 장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 얘기 들으셨어요? 얘가 그날 저에게 해줘서 그 고장 사택에서 넣은 애입니다. 그 난리통에. 예, 그날. 예. 근데 얘가 그날 저기 안 나시면 우리 네 식구는 없지. 예. 그렇죠. 그 모기에 다 죽었지 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그 저희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 한 분이 야 이러면 너는 매일 네가 놨던 장소에 왔다 갔다 하느냐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몰랐죠.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렇게 되었었구나 하는 걸 다 스스로 알게 됐었죠. 깨끗이 개축된 신원국민학교의 겉모습에서는 42년 전의 악몽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몽은 여전히 여기저기에 그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50년도 졸업생은 56명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2년간 휴교한 다음 54년도 졸업생은 정상이라면 180여 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졸업생은 고작 18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졸업식장은 완전히 울음바다이죠. 그 당시 이제 돌아가신 빈영재 씨라고 그분이 이제 면장님인데 그 축사를 하러 오신 분이 그만 자기가 먼저 울음을 터뜨리게 되고 너무 그 인수가 줄고 또 보니까 너무 그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는 졸업을 했거든요. 강당이래야 뭐 그때 교실 두 칸은 강당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교실 바닥이 완전히 탑빌이고 또 뭐 그런 곳에서 이제 재학생 밑이 좀 앉아 있고 우리 18명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이런 난리를 겪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러니까 희망을 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뭐 자기가 울음을 터뜨리니까 전 그만 학부행 학생 할 것 없이 전부 울음바다가 되어서 뭐 난리가 났지요. 정부 공식 기록에 거창 사건의 사망자는 187명. 그러나 참변 직후 유족회가 만든 사망자 명부에는 719명의 명단이 올라 있습니다. 187명과 719명. 정부는 이 차이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각 마을별로 희생된 사람들의 수를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청연부락에서 사살된 수가 76명, 그리고 탈량골에서 사살된 수가 100여 명, 그리고 신원국민학교에 수용돼 있다가 박산골로 끌려가서 사살된 수가 5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 모두가 공비와 내통한 용공분자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시 사살된 사람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14세 미만의 어린애들이 50%인 3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의 10% 정도가 60세 이상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년층 중에서도 3분의 2가 부녀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9월 10일 군법회의에는 계엄사 민사부장 김종원 대령이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국회 합동조사단의 거창 현지행을 방해하여 좌절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국군을 공비로 위장시켜 조사단을 습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신성무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진상조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부대 통솔권이 없는 민사부장인 내가 부대를 지휘했다는 것은 그건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입니다. 저 국방장관 이상에 혹시 대통령이 지시한 것 아닙니까? 에, 4월 7일 본 조사단이 사건 현장에 가던 중 공비 습격을 받았습니다. 위험해서 현장엔 못 가고 거창 경찰서로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현장에는 가보지도 못한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새로운 진실을 발굴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60차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이 사건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시방 나는 이 정부가 학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본을 썼다고 봐요. 국방부가 주장하는 주민들 조용히 간이 재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죽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법률에 이런 식으로 사람 수도 제대로 세어보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죽이는 법률이 있습니까? 만약 공산당 아닌 사람을 죽였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나 공산당 죽이는 데는 법이 필요 없어요. 공산당이 우리를 죽였대 법 하나 없었습니다. 공산당 죽이는데 조금 잘못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양해해야 합니다. 국방부 발표 187명 중에 무고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무고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당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공산당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니까 우리도 그 방식으로 하자. 이 말은 취소하세요. 신혼면회 간 군인들은 전투하러 간 거예요. 전투에 방해되는 요소는 전부 다 배제시켜야 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지금 잘 모릅니다. 우리가 시방 과거는 그랬다 치고 미래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운 놈은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다 죽여도 아니 아무런 호소할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어디에도 호소할 것 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후일 1960년대에 와서 국회에서 구성한 양민 학살 사건 조사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보면 경남과 전남북, 제주도 지역에서만도 아군에 의한 양민의 인명 피해자가 8,7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최근 들어서 속속 밝혀지고 있기도 합니다. 거창 사건이 반드시 특정한 하급 지휘관 한두 명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군법회의는 기소된 4명의 피고 중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마는 그 판정 이유문에서도 명령 범위를 벗어난 책임을 묻는 데 그쳤을 뿐 피해자들이 양민이냐 아니냐를 명쾌하게 가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거창 학살 사건은 후세에 이르도록 오래오래 역사의 빚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해 12월 16일 재판은 끝났습니다. 김종원 징역 3년에 처한다. 오익경 무기징역에 처한다. 한동석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종대 무죄. 세 사람은 모두 1년 남짓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10년형을 받았던 한동석은 그 후 원주시장, 강릉시장, 보사국장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국회 조사를 방해해서 3년형을 받았던 김종원은 경찰에서 치안국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어쩌면 정말 그들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은 끝났으나 거창 학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산골에서는 3년간 시신이 방치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게 절대로 오늘은 눈물을 내고 우는 사람은 여기서 태경이다. 그러니까 두가 크면은 남자, 두가 작으면 여자. 이제 이리 구비를 한 기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딱 지키 서서 높이 서서 그만 이따 그래 하는 거야. 그 남자는 이제 딱 자리 세워놓고 안 그만 남자다 여자다 이리 구비를 하는 기라. 그러면 그거는 또 밀치 되었다만 온 게 끝이 되는 기라. 신원면 과정리에 조성된 합동분묘, 109명분의 남자뼈가 묻힌 남자묘, 183명분의 여자뼈와 225명분의 어린이뼈가 함께 묻힌 여자묘. 그 두 기의 무덤 앞에 빗돌이 세워진 것은 4.19 후인 1960년 11월 18일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경남도지사가 도비 50만 원을 위령비 건립에 보조한 것을 행정부 당국의 사죄로 받아들여서 지나간 한을 사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사기지 못하는 한의 뿌리가 그 위령비의 그늘에 또 다른 죽음을 덧붙였습니다. 위령비의 성물 작업 중에 박영보 면장을 끌어내어 결국 그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신원국민학교에서의 그날 밤 박 면장의 태도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영보 면장은 거창 학살 사건의 또 다른 희생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미결인 채로 덮어버린 상처가 어떤 모양의 악순환을 불러오는지 환기시켜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때가 또 한 번 거창 학살 사건을 정리해서 매듭 지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풀리지 못한 신원 사람들의 한은 그들이 새긴 빗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 6.25 동란에 공산군의 남침으로 피를 흘린 것만도 결의 역사 위에 뼈저린 자취를 남긴 일이라 하겠거늘 하물며 일부 미련한 국군의 손에 의하여 죄 없는 양민이 집단 사륙 당했음에랴. 그들이 돌려받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말, 죄 없는 양민이라는 말뿐입니다. 진상조사, 신원회복,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신원 사람들에게 5.16 군사정부는 보다 가혹하고 확실한 응답을 해왔습니다. 유족회는 용공단체로 몰렸고 봉부는 파헤쳐졌으며 위령비는 동강났습니다. 비문은 정으로 쪼아진 채 그리고 이제 3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빨리 이걸 갖다가 정부에서 이 억울한 걸 밝히 가지고 그 우리한테도 좀 마음이 개극거로 뒤라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 억울한 거는 국가적으로 해결했으니까 나도 이제 잊고 죽겠다 이런 생각 가지도록 해줘야 되지. 지금은 명예회복이고 뭐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학살을 그때나 지금 치면 걸어온 거림이 똑같습니다. 회복이 뭡니까? 시어는 민추진위원회에서 이회에서 시어는 저 피도 저리 부숴놓고 저걸 내놓으면 나 부끄러워서 대본에 해줄까 있어요. 신문에 나가면 이 다음날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요. 수없는 탄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그들의 요구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1951년 4월 24일 공비협력자로 간주한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가 거창학살 사건에 대한 유일한 정부 견해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신원 사람들이 깨어지고 동강난 위령비를 다시 세우지 않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다시 세워주어야만 다시는 자신들의 손으로 그것을 쓰러뜨리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위령비는 신원 사람들의 잃어버린 명예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꼭 들어야 할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꼭 해야 할 말도 못했으며 꼭 풀어야 할 한도 못 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원면에 누워있는 위령비를 세어본다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령비는
왜 32년간이나 세워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무엇이 그 위령비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거창 학살 사건에 대한 질문의 시작이자 질문의 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용공분자라는 멍에는 그토록 오래 질기게 그들을 묶어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3번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1951년 2월에 이미 한 번 죽었고, 위령비가 쓰러지고 비문이 정으로 쪼아질 때 2번째로 죽었으며, 살아남은 이들의 자식마저도 신원조회에 붉은 줄이 그어져서 내려올 때 또 한 번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명예는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양민이라는 그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1951년의 법정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을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극장 거창 학살 사건 편을 마치겠습니다.